맞습니다. 적수 얘기 주세요. 125쪽이요. 125? 아니, 120쪽이요. 122? 다른 분들 그 앞에 없나요? 네. 네. 지아는 숙제할 때 항상 영상을 다시 보고 숙제? 아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괜찮게 풀려? 네. 네. 122쪽에 풀어야 될 거는 1번이요. 1번은 미세값이 0.1인 로그가 지수에 있고요. 그래서 양변에 아래도 x가 있고 위에도 x가 있으니까 양변에 로그를 달아줄 건데 미세값이 0.1인 로그를 달아야 되겠죠? 거기까지 문제 없죠? 그럼 미세값이 0.1인 로그를 달면 왼쪽에 있는 값은 로그 0.1x가 앞으로 나올 거잖아. 그래서 로그 0.1의 제곱이라고 써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0.1인 로그를 달아주면은 일단 이 루트는 2분의 1승인가? 루트가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을 앞으로 내보내자. 2분의 1 로그 0.1에 10분의 x. 근데 10분의 1이 0.1이지 않아? 좀 된 거 맞아요? 네. 근데 부동호 방향은 미세값이 0.1이었기 때문에 바꿔. 네, 미세값이 0과 1 사이 있으니까 네. 부동호 방향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이 값을 t라고 쓰려고 합니다. t제곱. 근데 오른쪽으로 바꿔야 되잖아. 오른쪽이 2분의 1 로그 0.1에 0.1은 1. 그 다음에 로그 0.1의 x는 2항했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그럼 이 값을 인수분해는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이거 인수분해 안 되지? 큰일 났네.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푸냐? 근해 공식? 인수분해 되니 이게? 2배 한다고 인수분해 되니? 안 되지? 뭐 이렇게 그지같이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를 만들었대? 인수분해 돼? 2배 하면? 네. 이요. 아, 인수분해 돼? 네. 내가 귀찮아 안 해보고 나서 생각하고 있었네? 자, 양변이 2배 했던 인수분해 하면은 2하고 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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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여기인가요? 그럼 따라서 2t 플러스 1을 t-1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네. 이제 t값 대신에 로그 0.1 x를 쓰려고요. 로그 0.1의 x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미세값이 0.1인 로그로 바꾸는 게 편리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표현해 보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건가? 로그 0.1의 루트 10인가? 그러면 루트면 2분의 1이 앞으로 나올 테고 미세값이 10분의 1인데 10분의 1이 역수인 1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인 거죠? 이해됐죠? 그럼 x하고 루트 10의 부동호 방향은 로그를 지우면 아니 지금 오른쪽이 크다며 내가 로그 지웠잖아.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 네, 미세값이 0.1이었으니까 바뀌어야 되죠? 또는 이제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미세값이 0.1인 걸로 바꾸면 1은 로그 0.1에 0.1? 그럼 부동호 방향은 또 바뀌어야 되나? x의 값은 0.1보다 작다? 근데 푸는 동안에 진수 조건을 생각 안 했다. 진수의 값은 여기 있는 요 x가 유일한 진수인 거죠? 그러니까 진수의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네, 요게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26쪽. 126쪽에 11번. 11번이요. 개구리의 개체수는 매년 4%씩 증가합니다. 개체수가 처음으로 현재 개체수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요? 매년 4%가 증가한다고 한다면 뭘 곱해야 되지? 최초의 개체수는 A라고 할 건데
1년 뒤에는 뭘 곱해야 되는지 혹시 지아 아니? 4% 증가했을 때? 지아가 이걸 모를까봐 더 자세히 설명할지 말지 고민하는 중이었거든? 알아요.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n년이 경과했다고 한다면 여기다 n승하면 n년이 경과했을 때 개체수가 되겠다. 그 숫자가 2배 이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의 값은 약분했고요. 양변에 로고 달려고 합니다. 얘가 1.04기 때문에 로고를 달면은 n 로그 1.04? 오른쪽에 있는 건 로고입니다. 미세값이 10이니까 부동방향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n 곱하기 숫자를 줬네. 0.017. 오른쪽의 숫자는 0.3010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7분의 17이 아니구나. 170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나누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301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170으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목세 값은 제일 처음 1이고요. 170 뺐습니다. 129인가요? 이번에 목세 값은 7. 7? 7이 맞는 것 같은데? 7은 7, 77, 49? 맞나요? 그럼 17점 몇이면 17점 몇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3. 13? 네. 13번으로 왔습니다. 13번은 정의역의 값이 1부터 100까지가 정의역인 함수값이 로그 x의 소수 부분인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때 fx의 그래프하고 이건 뭐지? 분수함수인가? 아, 써있네. 직선이라고 써있네. 1차 함수네. 기울기가 누구죠? 마이너스 n분의 1이 기울기. y절편값 2가 되는 직선이군요. 오른쪽으로 n만큼 가면 밑으로 한 칸 내려갑니다.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값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은 이게 필요한 거네. 나는 fx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값을 어떻게 구하지? 예를 들어서 로그 3이면 이게 지금 로그 3의 소수 부분인 것 같거든? 근데 우리가 상용로 배울 때 배웠는데 로그 523이라고 해보자. 정수가 누구야? 진수에 있는 숫자가 세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정수는 누구일까요? 네, 2였을 때 세 자리. 소수는 누구일까요? 소수는 누구일까요? 소수는 누구일까요? 소수는 소수점 앞에 하나의 숫자만 있게끔 쓰면은 소수예요. 로그 0.00123이라고 해봅시다. 정수가 누구일까요? 0. 아니.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에서 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정수가 누구일까요? 마이너스 3입니다. 소수는 누구일까요? 1.2. 네, 이게 소수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 3은 소수가 누굴까? 1. 0. 로그 3은 이미 3이라는 숫자 자체가 소수점 앞에 하나의 숫자 있는 거네. F25는 소수가 누굴까? 로그 2.5가 소수네. 아, 소수점 앞에 하나의 숫자만 있으면 된다니까? 이해가 됐나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로그 3은 소수 부분의 값이 그냥 로그 3이라고 얘기했잖아. 하지만 로그 25라고 하는 숫자는 소수의 값이 누구라고 얘기했어? 로그 2.5라고 얘기했니? 1이 로그 10이지. 10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2.5가 되는 거지.
이해됐나?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네. 나는 fx라고 하는 게 로그 x의 소수인데 x의 값이 1부터 10보다 작은 숫자면은 이 x의 값은 소수점 앞에 하나의 숫자만 존재할 것 같은데 이런 x의 값은 그러면 그 x의 값에 대해서 소수의 값은 그냥 로그 x가 소수인 것 같은데 하지만 x라는 녀석의 값이 10부터 100 사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로그 25 같은 거 아니야 지금 그거는 1만 빼면 된다고? 그래야지 25 같은 게 2점으로 바뀐다고? 끝인 것 같은데 x의 범위가 지금 1부터 100까지밖에 없으니까 이거 그림 그리세요. fx의 그림을 그리세요. 자, 1부터 100까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1부터 100까지 너무 멀어가지고 사실적인 묘사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여기가 0, 1, 10,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1부터 10까지는 로그 x의 그림을 그리라고? 로그 x의 값은 10 대입하면 1 나오니? 로그 x? 그런데 10부터 100까지는 로그 x를 밑으로 한 칸 들이세요. 100을 대입하면은 2가 될 건데 2에서 1 뺐으니까 2점 좌표가 100,1이구만. 원래 위에 있어야 될 로그 함수가 밑으로 한 칸 내려온 거죠?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에서 직선이 y는 마이너스 n분의 1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었거든? y절편값은 2가 됩니다. y절편값 2가 되는데 오른쪽으로 n만큼 가면은 밑으로 한 칸 내려갑니다. 근데 교점의 개수가 2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날 때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이때가 처음으로 2점? 계속 2점이었다가 10,1을 지나기 직전까지는 2점인데 10,1을 지나면 한 점이네. 그럼 여기 있을 때 n값은 등호가 있을 거고 여기 있을 때 n값은 등호 없겠구만. 이런 거 맞아요? 난 여기 있는 n값 먼저 구하려고. 기울기가 n분의 1이라며. 근데 지금은 오른쪽 10칸 가면 밑으로 2칸 내려가? 마이너스 10분의 2, 5분의 1. 지금 n값이 누구라고요? n값이 5라고요? 지금 이해된 거 맞아? 지금 건이 약간 이해 덜 된 느낌인데? 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요땐 점선으로 그리자. 10,1을 지나는 순간이 있으면 그땐 교점의 개수가 1개. 내가 바라는 건 요 사이에 있으면 좋겠는 거지? 이때 n값을 알고 싶습니다. 0,2에서 오른쪽으로 10칸 가면 밑으로 한 칸 내려갔네? 이때 n값이 누구야? 아니, 오른쪽으로 10칸 가면 밑으로 한 칸 내려가는데 n값이 누굴까요? 네. 그럼 답은 자연수 n값이 5부터 10 사이 있으면 되겠구만. 이해된 거 맞을까? 그럼 일단은 자연수 n값의 개수를 구하고 있으니까 몇 개야? 5개인가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자. 내가 생각할 땐 니네 지금 상용 로그에서 소수의 값이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안 돌아가서 뇌가 작동하지 않아서 혹시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에이, 바로 이어서 하는데 설마 틀리려고. 소수가 누굴까요? 네. 이 2는 로그 100이기 때문에 x라는 숫자가 세 자리 숫자였을 때는 이거의 소수의 값은 100으로 나누기 한 요게 로그라는 얘기죠. 상용 로그의 소수. 이런 거 맞을까?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 몇 번일까요? 14번으로 갔습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로그 함수가 있는데 괄호 속에 진수에 2차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옳은 걸 갖다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값을 대입하면 큰 값을 대입할수록 함수 값은 작아지나요? 즉 1보다 오른쪽의 영역에서는 감소함수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근데 x의 값을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게 2차 함수하고 로그 함수를 합성했기 때문에 치환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겠네. 지금 치환을 해서 풀려고 하는 중이야.
그럼 치환하게 되면은 fx라고 하는 이 y 값은 로고 2분의 1 t인 거죠.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x를 집어넣어서 t를 얻을 거고 t를 집어넣어서 fx 값을 얻을 생각이거든. 기억에서 물어본 질문은 x가 커지면 이 함수 값은 작아지나요? 이게 기억의 질문입니다. 근데 지아야, 눈이 스르르 계속 감기고 있다? 네. 어떻게 해주면 눈이 안 감길까? 요걸 좀 해줄까? 커피 한 잔 먹고 오면 재밌겠지나. 갔다 오세요. 14번 첫 번째 기억의 질문이 x의 값이 커지면 저 함수 f의 값은 감소하는지 물어봤고, 큰 값을 대입할수록 작은 값이 나오는지 물어봤고, 1보다 오른쪽에서만 생각하라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은 대입하는 값은 1보다 큰 값을 대입했을 때 생각해 보려고 하는 중이야.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아래로 블록인가? 그리고 대칭축의 값 1인가? 1보다 오른쪽에서는 1 대입한 값이 누구야? 네, 1 대입한 값이 4니까 1보다 오른쪽에서는 x값이 커질 때 t의 값도 커지는 거네? 그런데 t의 값은 1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t의 값은 4보다 큰 값이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이 로그 함수의 값은 증가해 감소해? 네, 미세값 2분의 1이니까 감소하는 로그 함수입니다. 감소하는 로그 함수가 4를 갖다 대입한 값이 누구지? t한테 4 대입하면은?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4보다 오른쪽에서 점점 작아지는 건가? 이 값은 4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은 f라는 값은 마이너스보다 작은 값이 나오긴 하는데 이 값은 t의 값이 점점 커질수록 함수 값은 작아지는 거네. 그래서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 값은 작아지는 걸 관찰할 수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참인가요? 네, 두 번째로 왔습니다. 함수 fx의 값은 역함수가 존재하나요? 이렇게 묻고 있네.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거든. 근데 이 값은 서로 다른 값을 갖다 대입했을 때 서로 같은 값이 나오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대칭축의 값 1이니까 내가 함수한테 예를 들어서 뭐 대입해볼까? 아까 전에 1 대입한 게 4였냐? 1 대입한 것 말고 다른 숫자 대입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 3을 갖다 대입해볼까? f한테 3을 대입하게 되면 누구지? 로그 2분의 1에 3 대입했더니 8? 이 값은 마이너스 3인가? 그런데 내가 대칭축의 값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려고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로그 2분의 1에 8인가? 그럼 같은 값을 가지는 거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대입하는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달랐을 때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하지. 내 말 지금 될지 모르겠다. 네. 돼요? 네. 근데 서로 다른 값을 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수 값이 똑같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죠. 1대1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값은 무조건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은 값만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봤네. 우리는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그림을 그리면 최소값은 4인 거니? t의 값의 최소값은 4가 되는데 모든 1보다 큰 범위가 아니라 모든 실수의 범위였을 때는 t의 값의 범위는 4보다 큰 같은 값인데 4보다 큰 같은 값을 대입하면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은 값만 나오는 거네. 그래서 치역의 값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됐을까? 네. 자, 그 다음 도표의 문제는 7번. 17번으로 왔습니다. 17번은 다음에는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이 말은 해줘야 되겠다. 선생님이 지금 숙제도 많이 내주고 니네한테 어려운 문제도 풀게끔 하는데 실은 겨울방학 때 이렇게 빡세게 공부하고 배우면 선생님이 니네가 해내기를 바라는 거는 전체 대수하고 미적분에서 30에서 40% 정도만 기억했으면 좋겠는 바람인 거거든? 그거를 배웠지만 나중에 문제도 풀었지만 기억이 안 나. 누구나 똑같아.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다음 작업이거든? 일단은 열심히 하고 한 30에서 40% 정도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거는 부동식이 절대값을 가진 부동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해가 일치한다고 하네. 최고차계수 양수인 2차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사이값의 범위값을 가질 것 같아. 절대값이 작아도 사이값의 범위를 가질 거야. 그 사이값의 범위를 가진 녀석의 값이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A, B를 결정하세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녀석은 일단 절대값의 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값이 작을 때는 사이의 값이라서 일단 이렇게 쓸게요. 앞에 걸 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은 로고 4의 4분의 1인가? 그 다음에 플러스 1의 값은 로고 4의 1인가요? 미세값이 4니까 4를 지워버릴 생각인데 로고 4의 값을 지워버리면 부동 방향 안 바뀌죠. 미세값 1보다 크니까요. 1을 더했으니까 4분의 5부터 5까지 이런 해를 얘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고층계수 양수인 녀석의 값이 저런 해를 가지려면 x-4분의 5하고 x-5였을 때 요때 해가 4분의 5부터 5까지인가? 그러니까 전개해서 a, b만 읽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4배 해가지고 4x-5라는 녀석과 x-5를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했더니 4x의 제곱 마이너스 25x인가? 된 거 맞아요? 근데 25에서 마이너스 25를 빼라고 합니다. 답이 50이 답이라고요? 실은 진수 조건을 생각 안 해버렸다. 진수 조건 꼭 생각해야 되는데 진수 조건에 따르면 x의 값 1보다 커야 되죠. 근데 이 녀석이 진짜 1보다 큰 거 맞죠?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거는 19번으로 갔습니다. 19번 문제는 아주 유명한 수능 기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변형해서 조금 바꿔서 학교 시험에 많이 출제하는 편입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 수능 기출 문제거든? 근데 설명한 동안 여기는 그림이 더러워져가지고 좀 걱정스러워. 설명하면서 그림이 더러워지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첫 번째 이 함수의 값이 미세값 2가 된 지수함수라며. 근데 이 녀석의 값은 미세값이 2분의 1인 지수함수라고? 두 녀석의 관계는 y축 대칭이지. 근데 로그 함수의 절대값을 씌웠네? 원래 로그 ex라는 녀석의 값은 이런 증가함수지 않아? 로그 ex라는 녀석의 값은 이런 증가함수입니다. 내가 지금 그린 녀석은 로그 2의 x입니다. 그럼 로그 x라는 녀석과 y는 2x의 값은 서로 무슨 관계 있지? 네, 역함수 관계에 있어서 y는 x 대칭인가? y는 x에 대해 대칭일 겁니다. 그런데 접올린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접올린 녀석의 값은 절대값 씌우면서 지금 접올린 거잖아. 근데 접올린 녀석의 값을 연장한 요 녀석은 누구인 거지? 이건 지금 이걸 x축 대칭한 건가? x축 대칭한 우변의 보호를 바꿔야 되고 y의 보호를 바꿨으니까 그럼 우변의 보호를 바꿨으니까 이 녀석의 값은 그 마이너스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밑에다 준다면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된 거 맞나요? 그러면 지금 미세값이 2분의 1인 이 로그 함수는 미세값이 2분의 1인 지수함수하고 또 역함수 관계 있네. 그럼 P점 좌표는 2분의 1 x승하고 로그 2분의 1 x승인 역함수에 옮기는 녀석의 값의 교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y는 x 위에 있겠지. P점은 당연히. 자, 이제 질문에 답해볼게. 첫 번째 P라는 점의 좌표는 미세값 2분의 1인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교점인데 Q점 좌표의 값은 미세값이 2분의 1인 지수함수와 미세값이 2인 로그함수의 교점인가 Q가? 미세값 2분의 1인 지수함수, 미세값 2인 로그함수의 교점이 Q점. 그런데 R점 좌표의 값은 미세값 2가 된 지수함수와 미세값 2분의 1 로그함수의 교점이 R점이네. 근데 2x승하고 로그 x는 역함수의 관계 있고 2분의 1 x승하고 로그 2분의 1 x는 역함수 관계 있으니까 지금 미세값 2분의 1 지수함수와 미세값 2가 되는 로그함수의 교점과 미세값 2가 된 지수함수와 미세값 2분의 1 로그함수의 교점은 서로 y는 x의 대칭점이겠네. 내 말 이해될까? 네. R점과 Q점은 y는 x 대칭인데 문자 요구한 거는 있는 대로 옳은 걸 고르세요. 먼저 2분의 1부터 1 사이 있는지 x1의 값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x1의 값은 P점의 x좌표인 것 같거든? P점의 x좌표는 지금 여기가 P점의 x좌표잖아. 1보다 왼쪽은 확실하죠.
1보다 왼쪽으로 확실하니까 이건 참입니다. 이제 2분의 1보다 큰지를 묻고 있죠. 2분의 1보다 큰지를 따지라고 했으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 하려고 하냐면 2분의 1의 위치의 값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2분의 1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0,1이라는 점과 1,0이라는 점의 중점 좌표가 누구인가요? 0,1과 1,0의 중점은 2분의 1, 2분의 1인가? 아, 그러네. 중점 좌표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중점 좌표는 여기가 지금 2분의 1인 거네. 그 x1의 값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게 확실한 거네.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첫 번째 기억은 참입니다. 두 번째 니은은 x2하고 y2 곱한 거랑 x3랑 y3 곱한 녀석의 값이 똑같은지 물어본 것 같은데? 뭔 개소리지? 보통 이런 문제는 기울기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니은 디귿 같은 경우는 기울기로 해석하는 게 로그 함수, 지수 함수는 기울기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R점과 Q점의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러니까 함수는 각각 역함수인 것들. 이걸 한 번만 더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자, 미세값이 2가 된 지수함수 1번, 미세값 2분의 1인 로그 지수함수는 2번, 미세값 2가 되는 로그 함수는 3번, 미세값 2분의 1인 로그 함수는 4번이라고 할게. 내가 1번과 4번의 교점이었니? R점이? 그리고 2번과 3번의 교점이 Q점이었나? 그런데 1번과 3번이 어차피 역함수 관계에 있고 2번과 4번이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 그래서 이 교점들은 서로 y는 x의 대칭이라고? 그럼 이 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3이면 이 점은 뭐란 얘기야? 3,2란 얘기지? 그걸 적용해 보려고. R점 좌표의 값은 x3, y3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Q점 좌표의 값은 x2, y2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두 점이 x2, y2는 y3, x3랑 똑같은 거니?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여기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이거 두 개 곱한 거 똑같아요? 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니은은 참이야 거짓이야? 네, 참인 거죠? 이해됐을까? 네.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기울기로 해석을 하려고 해. 세 번째 건 기울기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기울기라고 하는 건 보통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기울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만들려면은 분모에는 x, 분자에는 y가 있으면 좋겠거든? 분모에 x, 분자에 y가 있으면 나는 기울기로 해석이 가능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양변의 값을 예를 들어서 x2, y1으로 나누게 한다면 x2, y1으로 나누게 한다면 오른쪽은 x2분의 y1-1 왼쪽은 y1분의 x1-1이기 때문에 이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표현한 거에 맞는데 얘가 y의 변화량분의 x의 변화량이 되는 것 같아. 이 말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러면 좀 이따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어차피 x2의 값은 y3이랑 똑같다며. x2의 값은 y3이랑 똑같으니까 y3 x1-1 y2의 값이 y2가 누구랑 똑같다고? x3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을 x3-1이라고 쓴 다음에 나누기 좀 해가지고 기울기로 해석하고 싶은데? 그럼 양변을 x가 있는 걸로 나누기 하면 되지 않을까? 양변을 x1-1이라고 x3-1을 곱한 걸로 나누기 하게 되면은 이 값이 일단 양수인지는 검토해보자. 부동호 방향 때문에. 지금 x1-1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 x3-는 양수야, 음수야? x3의 값이 요점 x좌표인가? 네, 둘 다 음수네요. 1이 더 크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이건 양수인 거네. 그럼 나누기 하게 되면 부동호 방향 안 바뀌겠구만. x3-1분의 y3 그 다음이 x1-1분의 y1인데 양수로 나누어 있으니까 부동은 안 바뀌는 거죠? 그럼 디귿에서 물어본 질문은 이게 참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네.
그래야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해석이 가능하겠다. 그런데 이 뒤에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0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럼 왼쪽은 누구의 기울기야?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 우리가 x1, y1이라는 점과 x2, y1, y2라는 점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죠? 이게 기울기인가요? 네. 그러면은 이게 한 점이고 이게 한 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점 사이의 기울기예요? x3, y3이랑 1, 0의 기울기인 거죠? 근데 기울기의 대소관계 때문에 니는 헷갈릴 것 같으니까 기울기 대소관계도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선하고 1번 선, 이렇게 만든 선의 기울기는 1번, 2번 다 기울기의 부호가 양수죠. 1번, 2번 중에 누가 더 기울기가 큰 거죠? 네, 2번이 기울기가 더 큰 거죠. 이게 더 기울기가 큽니다. 양수일 때는. 음수일 때는 요게 3번 직선, 요게 4번 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큰 건 누구죠? 3번. 네, 기울기가 큰 거는 3번입니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2의 기울기를 가지면 이건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가지거든. 마이너스 2보다는 마이너스 1이 더 큽니다. 음수였을 때 기울기에서 약간 혼동하게 되거든. 양수일 때는 더 가파른 녀석의 값이 기울기가 더 큰 거고요. 음수였을 때는 조금 더 완만한 녀석의 값이 기울기가 더 큰 건 큰 겁니다. 자, 이제 문제 답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습니다. 자, 문제가 이게 맞는지를 묻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x3, y3이 r입니다. 1, 0이라는 점은 이 점이죠. 이런 거 맞나요? 그래서 문제의 질문은 r점과 1,0 사이의 기울기가 큰가요? 아니면 x1, y1은 P점이었던 것 같은데? P점과 1,0의 기울기가 더 큰가요? 왼쪽이 큰가요? 오른쪽이 큰가요? 아니 이년들아,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완만할수록 기울기 크다고. 첫 번째 녀석의 값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두 번째 거는 완만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두 번째 게 크다고. 기울기가 음수였을 때 완만할수록 기울기가 크다고. 그 왼쪽이 크다고 한 건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 맞아? 건이 지금 뭔가 헷갈리는 눈빛인데? 네. 자, 이 문제는 아주 유명한 수능 기출 문제여서 모든 참고서에 이 문제가 있어. 심지어 센수학에도 이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럼 똑같은 문제니까 그건 또 맞추겠네. 풀어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2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0번은 A라고 하는 가게 크기가 90도라고 합니다. A가 90도였을 때 AB의 길이, AC의 길이,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헐,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에서 A라고 하는 각을 끼고 있는 두 선분이네. 이웃한 두 변이네. 그럼 넓이의 값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면 끝나는 거 아닌가?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이거. 또 이거. 얘가 넓이인 것 같습니다. 삼각형 넓이니까 나 2분의 1만 곱했습니다.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이 x가 누구면 최대값을 가지나요? x의 범위 1부터 16까지입니다. 미세값이 2여서 좀 그지 같다. 그럼 미세값을 4로 통일할까? 2로 통일할까? 4. 네, 미세값을 4로 통일하게 되면은 2로 통일하자고? 2로 통일하면 또 루트가 등장하는데? 4. 네, 4로 만드는 게 제곱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미세값을 4로 통일하겠습니다. 앞에 걸 미세값을 4로 제곱했습니다. 2를 제곱했으면 진수에는 x값도 제곱해야 됩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로고 4의 16은 16이 4의 제곱이니까 16이 4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 로고 4x의 값을 빼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값이 지금 제곱인데 제곱의 값 앞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값은 2 로그 4x 야! 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치환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로그 4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4 로그 x인가? 나 지금 전개밖에 안 했는데? 대칭축이 누구야? 2. 자, a가 마이너스 2, b의 값은 4. 대칭축은 누굴까요? 네, 대칭축은 1이죠. 위로 블록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치환하기 귀찮아서 t의 값을 치환하는 대신에 그냥 이거의 범위 구하려고요. x의 범위가 이렇다면서요. x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로그 4x는 범위가 뭘까? 0. 0부터 로그 4의 16은 2, 0부터 2까지 그림을 그리세요. 근데 대칭축의 값이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로그 4x를 축으로 잡았어. 축이 x축이 아니라 로그 4x축이야. 자, 그 값이 지금 그림을 그릴 건데 0부터 2까지만 그리세요. 0부터 2까지 그렸습니다. 이 점이 1이었을 때 최대값을 가지나? 로그 4의 x라는 값이 1이었을 때가 대칭축이라며. 아, 쌤 t라고 치환해서 풀기 귀찮아서 이렇게 했어. 이거 맞니? 그때 최대값은 로그 4x가 1이면 최대값은 2인가? 최대값은 2예요. 그때 최대값은 2예요. 그때 x가 누군지 말하세요. 그때 x가 누구예요? 16. 그러지 말아요. 선생님 소름 끼쳐요. 그러지 말아요. 이때 x가 누구예요? 아니, 네, 로그 4의 4가 1이죠. a는 4, m은 2, 두 개를 더해보세요. 6. 아, 치환해서 풀어줄 걸 그랬나? 네. 에이, 치환해서 풀어줄 걸 선생님이 귀찮아가지고 했더니 좀 이해가 덜 됐나 보다. 다시 해? 네, 치환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치환하게 되면 x라는 녀석의 값을 1부터 16까지 대입할 건데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로그 4x의 값을 t라고 했습니다. 치환했더니 함수의 값은 y의 값이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4t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이 로그 함수한테 1부터 16까지를 대입하면 나오는 값은 0부터 2까지입니다. 0부터 2까지를 대입할 건데 대칭축의 값은 1. 대칭축의 값 1이기 때문에 지금은 0부터 2까지 그리면 1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그 t의 값이 1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x의 값은 4입니다. 그 4라고 하는 값을 a라고 하세요. 최대값은 2가 최대값입니다. 이런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부터 풀게 몇 번이죠? 그 다음 풀어야 할 거. 그 아래 거 2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1번은 주어진 식이 양변에 미세의 x가 있고 지수에도 x니까 양변에 로그를 달아줄 계획입니다. 로그의 값을 달려고 하는데 미세값 2인 로그가 써 있으니까 미세값이 2인 로그를 달겠습니다. 그럼 좌변값이 로그 2의 x에 로그 2의 x승, 우변값 바꾸면서 하자. 로그 2의 8은 3, 로그 2의 x의 제곱은 2 로그 2의 x인가? 그럼 여기는 로그 2의 x의 값은 진수에 있는 거듭제곱이니까 앞으로 나가서 로그 x 곱하기 로그 x 그걸 t라고 놓겠습니다. 2항했습니다. 2항했더니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인가? 그럼 t라고 하는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 t의 값이 로그 2의 x인데 로그 2의 x라는 녀석의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3 나오는 x의 값은 8 마이너스 1 나오는 x는 2분의 1 두 개를 곱해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거는 아래 거.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부동식이 있습니다. 이 로그 부동식에서 부동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값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절대값이 있는 거의 제곱과 절대값 없는 거의 제곱은 똑같습니다.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지수로 올릴 생각입니다. 2를 지수로 올리면 왼쪽에 있는 값은 로그 2의 절대값 x-1의 제곱인데 절대값 있는 거의 제곱과 절대값 없는 거의 제곱은 똑같다고요? 이해되신 거 맞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1은 로그 2의 2 이건 로그 2의 2분의 1
로그 2의 2에서 로그 2의 2분의 1 뺀 게 누구야? 1. 빼긴 나누기니까 로그 2의 4? 네. 쌤이 지금 숫자 1을 로그로 바꾸려고 로그를 지우기 위해서 된 거 맞나요? 근데 로그 지울 건데 지우면 대소관계는 안 변하죠. 그랬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네. 사이값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근데 문제 풀면서 지금 진수 조건을 생각 안 하고 있었다. 진수 조건에 따르면 내가 변형한 식에서 진수 조건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최초의 식에서 진수 조건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x-1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x가 어떨 때 이걸 만족할까요? 그럼 x가 뭐일 땐 만족 못해요? 마이너스 1. 네, x가 1일 때 만족 못하네요. 나머지는 다 만족하네요. 그러니까 이 부동식의 해는 x가 네, 이게 부동식의 해네. 우린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진수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거든.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2, 3. 그래서 정수의 개수를 구해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거는 계엄세는 끝? 네. 네. 지금 자, 로그 함수, 센수학에는 로그 함수 중에 지금 푼 것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볼까? 12쪽에. 62쪽이 처음인가요? 네. 왜 폴더를 못 열지? 로그 함수. 너 터프하게 지우개를 던져버렸어? 쿨하게 그리고 안 죽고 있는 거고? So cool, so cool. 내가 주워 줄게. 내가 주워 준 다음에 주워 줬으니까 처음만 줘. 우리 선생님한테 처음 비쳤다? 자, 63쪽에 처음에 모르는 게 있어? 네. 몇 번이죠? 427. 427번. 63쪽에 427번이 없는데? 12쪽. 62쪽에 427번. 426번. 426번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프가 지나는 점은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지금 이 로그 함수의 위에 있는 점이 A라는 집합의 원소입니다. 단 양수만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A, B라는 녀석의 값이 A라는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 A는 양수인가 봅니다. 그리고 점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B라고 하는 녀석은 로그 3의 A가 성립하는 식입니다. 된 거 맞나요? 이게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을 때 나머지 거에 대한 판단을 하세요. 기억. 이 점이 A집합의 원소인지를 확인하려면 이걸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는 거거든. 점의 좌표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B의 값 로그 3의 A분의 1인가? 이건 등호가 성립하는 건가? A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죠. 그럼 마이너스를 없애면 B의 값은 로그 3의 A라고 바꿀 수 있나?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프에 있는 점이 맞습니다. 두 번째 거는 니은에 있는 점의 좌표가 그래프에 있는 점이 되려면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데 대입했더니 등호가 성립하니? 로그 3의 3은 1이잖아. 그럼 1하고 1을 양변에서 지우면 성립하는 건가요? 네. 세 번째 점을 대입하세요. 세 번째 점을 대입해서 B-3이라는 녀석의 값이 로그 3의 9분의 A가 맞나요? 라고 물어봤거든? 근데 로그 3의 9가 누구지? 2. 근데 왼쪽은 마이너스 3인데 오른쪽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네? 그럼 이게 성립한다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세 번째 점을 대입했습니다. 2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로그 3의 a제곱이라고 쓴다면 2는 앞으로 나오잖아. 2 약분하면은 b의 값이 로그 3의 a라고 쓸 수 있네요. 그럼 이거 성립하는 건가요? 이것도 실은 약간 좀 검토해야 될 게 있긴 있네. a가 음수면 어떡하냐. 문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하자는 없어 보인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거 몇 번이죠? 아래 거 27번이라고 하셨습니다. 27번은 자연수 n값에 대해서 x는 양수인데 fn이라는 함수를 f1이었을 때는 로그 2x라는 로그 함수입니다. 하지만 요 밑에 숫자 조금씩 달라질 때마다 뭔가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나는 F416의 값이 필요합니다. F416이 필요하니까 제일 궁금한 거는 F2X가 궁금하고요. F2X 값을 통해서 F3X를 구하려고 하고 F3X를 통해서 F4X의 값을 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n값한테 1을 대입하면 F2X의 값은 F1X의 세제곱 더하기 F1X인가요? 근데 Fx의 값이 로그 2x니까 앞에 건 로그 2x의 세제곱, 뒤에 건 로그 2x입니다. 두 개를 곱해주면은 더했더니 곱했더니 x의 4승? 그러니까 4 로그 2x인 것 같은데? 됐나요? 근데 F3x의 값은 다시 여기다 n값한테 2 대입하려고 합니다. n값한테 2 대입했더니 F3x의 값은 F2x의 세제곱 더하기 F2x의 값입니다. 앞에 거는 4 로그 2의 x의 세제곱인가? 뒤에 건 4 로그 2의 x입니다. 3이 앞으로 나왔더니 12. 이거는 4, 16? 그럼 앞으로 4배씩 하는 모양인데? 그럼 얘는 이제 그만할게요. 똑같이 쓸 거고 이건 4배 하게 되면 64가 될 것 같은데? 미세값이 2였는데 갑자기 3으로 둔갑했냐? 로그 2의 x입니다. 난 여기다 16 대입하는 게 목적이었나? 16 대입했더니 64 로그 2의 16인데 로그 2의 16은 4. 그래서 앞에 건 4의 세제곱, 뒤에 건 4. 그럼 4의 4제곱입니다. 그 값을 대입하세요. 4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로고 4에서는 1이고요. 답은 4가 답입니다. 지아야, 근데 표정이 이해 안 된 표정인 것 같아서 선생님 좀 안타깝다. 어느 포인트가 이해 안 됐을까? 처음부터. 잠깐만. 네. 이해된 것 같아요? 그건 없어. 그건 답이 없어.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된 것 같아요는 없어. 됐어? 그럼? 네. 애매하게 헷갈리는 것들은 네가 몰랐을 때 질문하면 빨리 대답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 뭐가 애매했을까? 선생님이 추정하는 거. 네 뭐 한 거야? 선생님, 네 뭐 한 거야? 이게 혹시 질문인가요? 여기가 n 플러스 1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2. n한테 1을 집어넣으면 1, 1. 네. 왜 굳이 묻지? 왜 1을 대입하냐고? 이거는 n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n 플러스 1이었을 때 함수를 구해야 돼. 하나 차이 나는 함수를 구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네 번째 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 걸 가지고 두 번째 걸 구하고 두 번째 걸 가지고 세 번째를 구하고 세 번째 가지고 네 번째를 구해야지 되거든. 그래서 차근차근 구할 수밖에 없어요. 1, 2, 3 대입해서.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436이라고 들었습니다. 35라고 들었습니다. 35원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3, 4호면을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의 값은 이제 시험 문제 중에 어떤 4호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꽤 많이 출제되거든. 학교 시험에. 이거는 장응고라면 아주 시험에서 유력한 문제로 출제할 것 같아. 원래 어떤 4호면을 지나지 않는다, 지난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절평값이 되게 중요하다. 절평값이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모르고 무작정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 나는 지금 좀 이따 y절편에 대해서 신경 쓸 생각이거든. 자, 먼저 로그 함수의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k는 양수라며. k값은 양수값이라고 있고 원래는 y의 값이 로그 2의 k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함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이거는? k 양수라며. 그림 그릴 수 있니? 이 값은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k인 거잖아. k가 양수긴 한데 k가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1, k가 2면 1. 그러니까 이 값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k가 아무리 양수여도. 그럼 로그 x라는 녀석의 증가하는 녀석의 값이 이렇게 증가하는 녀석의 값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네. 된 거 맞나요? 근데 이 녀석의 값이 어디 있는지 몰라. k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녀석의 값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일단 이동하래? 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먼저 이동부터 하세요. 이걸 왼쪽으로 3칸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k분의 1인 것 같거든? 여기다 k분의 1을 대입해야지만 k분의 1을 대입하면 빵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k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이 또 누군지 모르겠는데 왼쪽으로 3칸 이동하게 되면 대충 내가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것 같거든? 왼쪽 3칸 이동한 상태에서 우변 전체 해보를 바꾼 거 아니야 지금? 우변 전체 해보를 바꾸면은 무슨 대칭? x축 대칭? 그럼 그림은 지금 이렇게 된 걸로 추정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걸로 추정이 됐었거든? 이런 형태의 그림인데 3, 3면 지난다 지금? 그치? 어이씨 망했다. 근데 3, 3면 지나지 말라며. 그럼 어떻게 해야지 3, 3면 안 지날까? 처음에 이 녀석이 약간 이렇게 쓴다려나?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있는 녀석의 값이 3칸 이동했더니 3칸 이동한 것도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아니 여기가 3칸이었다고 쳐보자. 그걸 대칭하게 되면은 이러면 3, 3은 안 지나네. 3, 4 안 지날 수 있지. 아무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느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3, 4오면 여기 3, 4오면 안 지나려면 y절편이 중요하다고. 이 점이 중요하다고. 왜냐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원점을 지나면 3, 4오면 지나 안 지나? 이러면 3, 4면 안 지나.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3, 4, 5면을 지나는 거지. 그럼 되는 거는 이런 것들은 3, 4, 5면 안 지나는 게 맞는데 얘는 3, 4, 5면 지나니까 안 된다고? 그때 y절편의 값이 0보다 네, 크거나 같은 거지 0보다. 그래서 y절편에 신경 써서 푸는 문제야. 네. 그래서 y절편의 값은 y절편 어떻게 구하는 거지? x한테 0 대입한 게 y절편? x한테 0 대입했더니 이게 지금 y절편이고 나의 바람은 이게 0보다 커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양배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로그 2의 3k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는데 0이 로그 2의 1이 0인가? 로그 1을 지워버리면 3k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k라는 녀석의 값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하지만 양수입니다. 최대값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4분면을 지나는다 지나지 않는다는 y절편이 중요해 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36번으로 갔습니다. 36번은 로그 함수가 두 개 있는데 두 로그 함수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세요 라는 얘기거든. 첫 번째 로그 함수의 값은 y의 값이 로그 3의 3x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로그 3의 x를 얼만큼 편 이동한 거야? 로그 3의 3의 값 1이니까 위로 한 칸 이동한 건가? 하지만 밑에 있는 그래프인 로그 3의 3분의 x의 값은 로그 3의 x 마이너스 1인가? 나누기니까 빼기죠? 그럼 이 녀석의 값은 정확히 위에 아래로 두 칸 떨어진 그래프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도 지금 간격이 2칸, 여기의 간격도 2칸입니다. 어디서 측정하든지 간에 이런 길이의 값은 싹 다 2칸입니다. 정확히 위로 2칸만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두 로그 함수와 AC, BD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누군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 걸 K에서 밑에 걸 잘라다가 위에다 갖다 붙이면 우리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직사각형 세로 길이 값 2라며.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가로 길이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된 거 맞나요? 그럼 가로 길이 값이 필요한데 가로 길이를 구할 수 있는 힌트가 있을까요 아마? 어디 나왔어? 가로 길이가? 어디 있어? 헐, 거저 먹는 거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거는 아래. 아래. 점선을 잘 보면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미세값이 2가 되는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미세값이 2가 되는 로그 함수인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AB를 2분의 1에다 AB를 집어넣은 걸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미세값이 지금 2가 되는 로그 함수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거 AB랑 관련된 것들을 검토하려고 해. 그런데 첫 번째 점의 좌표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는 점은 일단 이 점 좌표가 누구야? 1,0. 이 점은 누구야? 1,1. 그럼 난 이 점이 누군지 알겠네? 이 점이 누구야? A,1. 그럼 A,1이면 A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뭘 대입하면 1 나와? 2요. 아, 2 대입하면 1 나온다고? A는 2라고? 헐, 이렇게 쉽다니.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은 누구야? 2,2? 그러면 뭘 대입해야지 2가 나오는 건데? B의 값은 4인 거네. 그럼 이 점 좌표는 4,4인 것 같다? 뭘 대입하면 4가 나오지? 그러네. 근데 문제는 AB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었어? 2분의 1에 근데 문제가 알파벳으로 쓰라고 얘기했네? 그치? 2분의 1에 A, B 승이 누구야 지금? A-B를 구하라고 했냐? 맞아? 네. 그럼 2분의 1에 2-4니까 마이너스 2승? 4인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원래 문제 취지는 이 숫자 값을 직접 구하지 말고 풀라고 한 것 같은데. B분의 C인가? 그게 4예요? 근데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거든?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우연히 숫자로 막 풀다 보니까 풀려가지고 숫자로 답을 구했는데 원래 문제의 취지는 숫자로 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 점의 좌표는 A, A인가? 이 점은 B, A니? 그래서 B를 대입하면 A가 나와요. 다시 이 점은 B, B지. 이 점은 C, B인가? C를 대입하면 B가 나와요. 한 번 미신 건 영원히 미시에요. 2의 A승의 값은 B예요. 한 번 미신 건 영원히 미시어서 2의 B승의 값은 C예요. 지수로 바꿨습니다. 내가 풀려고 하는 거는 2분의 1에 A-B승이 필요한데 그 값이 역수를 취하면 지수에 마이너스를 달아줄 거죠? 결국 문제가 물어본 거는 2의 B승의 값을 2의 A승으로 나누게 하세요. 그래서 B분의 C가 답입니다. 이렇게 풀라는 얘기야 원래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445, 1, 440. 440번은 X축 위의 점 A점에서 만난 두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혹시 A점 좌표 누군지 아니? 지아야? X축에 있는 점인 것 같아. X축에 있는 점은 Y좌표 0이야. 그래서 0,1이라고 대답하기 되게 힘들거든?
정신 차려봐요. A점은 누굴까요? A 컴마요. 근데 로그 함수가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누구였지? 1. 네, 1,0이었네요. 그러니까 두 로그 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평이동하지 않은 로그 함수니까 A점 좌표는 1,0인 것 같아. 이된 거 맞아요? 네. 그럼 여기가 1,0인데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1,0에서 4,0까지 여기 길이가 높이인 것 같거든? 높이 값은 4하고 1 사이에 3칸인 것 같아. 그럼 여기는 BC의 길이는 몇이 돼야지 넓이의 값이 9가 되려나? 6. 네. 이제 BC의 길이가 6인데 B점의 Y좌표가 누구야? 이게 B점의 Y좌표니? C점의 Y좌표는 누구야? 얘가 됐을지 모르겠다. 그럼 이 값이 누군지 알아요? 아니. 네, 이 값은 2의 마이너스 1승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2여서 마이너스 2인 것 같습니다. 그럼 6칸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 값이 6이어야 되나? 아, 이 값이 6이 아니라 4여야 되나? 4? 이것도 내 저것도 내면 뭐가 맞는 거죠? 4면 돼?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로그 A의 4라고 하는 숫자가 4인 거잖아. 이걸 지수로 만들려고. 한 번 미신 건 영원히 미시니까 A에 대해서 맞은편에 멀리 있던 4를 지수로 올렸고 가까이 있던 4는 멀리 보냈어요. A가 누구면은 4번 곱했을 때 4가 나올까? 아, 그러네. A 제곱의 값이니까 양수값으로는 루트 2가 되겠네요. 지하 됐을까? 네. 그 다음 41번이라고 하신 거 맞죠? 41번은 오른쪽 그림에서 3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3개의 로그 함수 중에 f의 값하고 g의 값은 미세 값이 a하고 b가 되는데 증가함수기 때문에 a, b의 값은 1보다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1보다 오른쪽에서 미시 클수록 b가 더 미시 큰 거 아니야? 지수함수는 미시 클수록 y축 오른쪽에서 위에 있는데 로그 함수의 값은 미시 클수록 1의 오른쪽에서 아래에 있으니까 맞네? b가 더 크니까 더 아래에 있네? 근데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로그 ax니까 fx하고 hx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고? x축 대칭 관계에 있다고? 그래서 fx하고 hx는 x축 대칭 관계에 있어요. 그때 x는 3이라는 녀석과 만나서 생기는 세 점이 있습니다. 길이의 비율이 여기가 1대 4라고? 1대 4가 되면 선생님이 여기 전체를 한 칸 대 네 칸이라고 하면 5칸인 건가? 5칸을 2로 나누면 2.5? 그럼 여기가 아이고야 여기가 2.5 여기가 2.5란 얘기네. 그런데 여기가 1이라고 1 1.5 2.5 아이씨 어떻게 하지? 1 1.5 2.5라고 그럼 2배 하면 편한가? 2배 하면 2하고 3하고 5인 거니? 그래서 우리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아는 거네. 여기가 2대 3대 5인 거네. 이런 거 맞아요? 저기가 2대 3대 5였을 때 G한테 A를 대입한 게 필요합니다. 일단 A점 좌표가 누구야? 3, 그 다음이 B점 좌표가 누구야? C점 좌표는 누구야? 이건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가 지금 2대 3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가 2대 3이면 여기는 몇 대 몇일까요? 2대 그러네 5대 3이네. 이거 두 개가 5대 3이라는 얘기네. 된 거 맞아요? 네.
네. 네, 다녀오세요. 자, 여기 길이의 값이 지금 5대 3이기 때문에 내가 로그 A의 3이라고 하는 녀석과 로그 B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의 비율이 요게 지금 5대 3이라고요?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할게요.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 써보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곱한 다음에 산수하자. 5 로그 B의 3이라고 하는 녀석과 로그 A, 3 로그 A의 3의 값이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거 밑변환 공식으로 바꾸면 뭐라고 써야 되지? A하고 3, B하고 3 바꿔 쓰려고 하는데 바꿔 쓰면은 근데 니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 엄청 빨리 암산할 수 있거든? 아이고야, 뭘 쓰는 거야? 자, 이제 대화선끼리 곱하겠습니다. 5 로그 3의 A라는 녀석과 3 로그 3의 B의 값이 똑같은 거죠? 그럼 똑같다고 하는 건 A의, 요건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할까? 네. 그러면은 A의 5승의 값이 B의 3승인데, GA를 구하라며. GA가 로그 B의 A인가? 미세값이 B인 로그 함수한테 A 대입하기? 그 사이 까먹었다? 멍청이. A의 5승의 값은 B의 3승이죠? 내가 지금 A라고 하는 녀석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A의 값은 B의 몇 승이에요? 네. 그래서 로그 B의 B의 5분의 3승이기 때문에 답은 5분의 3이 답이네. 그게 3대 5라는 비율을 알아야 되겠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42라고 들었습니다. 42번. 지하 집중력 끝난 것 같은데? 지금 눈만 뜨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떡하냐, 우리 지하. 집중력 어떻게 해야지 키우지? 선생님 이런 말 했다는 건 정신 차리라는 얘기인데.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미세값이 A가 되는 로그 함수, 미세값이 지금 B가 되는 로그 함수가 있는데 Y는 1하고 만나서 생긴 점이 A, B 두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난 두 점 좌표를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 그럼 A점을 구해보자. A점 좌표가 누구지? Y는 1하고 만나는 점이라며 A, 1인가? B점 좌표는 B, 1인가? 로그 함수한테 A 대입해질 나오고 B 대입해질 나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A, B 사이의 간격이 한 칸이라는데? 그럼 오른쪽에는 B점에서 A점 좌표 빼준 게 1이겠구만. 된 거 맞아요? 그럼 C점, D점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C는 누구야? 뭐 대입해야지 2가 나와? 네. D점도 구할 수 있습니다. B제곱 대입해야지 2가 나오겠죠? 네, 미세값이 2가 된 A가 된 로그 함수한테는 A제곱을 대입하면 2가 나오죠? 됐어요 이제? 네. 그럼 CD라고 하는 성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CD의 길이의 값은 누구에서 누굴 빼? 네,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야 되죠. 근데 그 중에서 문제되는 거는 B 플러스 A는 문제가 되네. 앞에 거 1이잖아. 그럼 난 B 플러스 A가 누군지 알아야지 답을 구하겠구만. 그럼 B 플러스 A를 구할 수 있게끔 중점 좌표를 준 것 같다. A, B의 중점 좌표의 값이 4분의 9, 1이면 A점 좌표가 누굴까? 이거 대답 못하는 거 엄청 힘든 일인데 너희는 그걸 왜 안 하지? 중점이 A, B라는 점의 중점이 뭔가 좀 아쉽다. 여기에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는 건가? A점의 좌표가 누굴까? 아니 4분의 9 빼기 2분의 1로 A점 구할 수 있잖아. 왼쪽에 있는 점이니까 우리 4분의 9 빼기 2분의 1 할 수 있잖아. 4분의 7. 네, 감사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 매우 감동적입니다.
자, A점 좌표는 4분의 7,1입니다. 소문자 A 값이 4분의 7이라고? 그럼 A 값이 4분의 7이면 B 값은 누군데? 11. 네, 그러네.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그 A, B를 더하세요. 네, 답은 2분의 9가 되겠네요. 참 쉽죠?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445. 네, 445로 왔습니다. 445번은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함수 gx의 값이 이거 이상하게 본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보는 건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그럼 이렇게 해서 맞아요. 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f 서클 f의 역함수하고 f의 역함수 서클 f의 값이 항등함수기 때문에 그때 이런 녀석의 관계를 만족한다면은 항등함수가 x를 대입하면 x가 나오는 거잖아. 이 표현은 g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f의 역함수라는 표현입니다. 서로 역함수 관계했을 때 x를 대입하면 x가 나오니까. 근데 문제화 시킨 행동이 우리한테 역함수한테 2대입에 역함수한테 또 2대입에 2대입한 결과물을 또 대입에 이거 시킨 거 아니야 지금? 그런다고 우리는 이 함수 역함수 못 구하겠어. 왜냐면은 저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만 써 있었으면 역함수 구할 수 있어. 이거 역함수는 누군데? 네, 미세값이 똑같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역함수 관계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역함수를 못 구해. 왜냐면 요게 x의 3성 플러스 1이니까. 역함수를 구할 수 없다면 방법은 원래 함수한테 a를 대입해서 b가 나오면 역함수한테는 b를 대입하면 a가 나온 이 성질을 사용해서 문제 푸세요 라는 질문인 거네. 그럼 제일 먼저 궁금한 건 뭘 대입하면은 2가 나오는지 궁금했어요. 2? 2 대입하면은 로고 3의 9인가? 그러면 역함수한테 2 대입하면은 그럼 이게 2야? 다시 역함수한테 2 대입하면은 여기 또 2야? 다시 또 역함수한테 2 대입했더니 답은 2가 답이에요. 또 풀어야 될 거는 446번. 446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미세값 2가 되는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미세값 2가 되는 로그 함수, 그거 역함수? 우린 gx가 누군지 안 해. gx가 누구라고? 미세값 2가 되는 지수함수라고? 미세값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그런데 로그 함수 위에는 BD점이 존재합니다. 로그 함수 2점이고요. AC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GX 위에 있는 점이 AC이긴 한데 얘네가 X축에 평행하다고? 그리고 얘는 Y축에 평행합니다. 선분의 길이의 비율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점 좌표 알 것 같다? A점이 누구야? 지수함수가 항상 지나는 점이 누구야? 0,1이라고? 그러면은 B점 좌표는 누굴까? A점과 B점은 여기가 X축에 평행한 선이기 때문에 B점의 Y좌표가 1인 건가? 네, 2,1이겠구나. 로그함수한테 2 대입하면 1 나오네. 그럼 C점 좌표는 B점과 X좌표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X가 2가 되면 Y가 누구야? 다시 D점 좌표 구하려고 하는데 뭘 대입해야지 Y좌표가 4로 똑같을까? 네, 16이네요. 끝났네요. AB는 간격이 2칸, CD는 간격이 14칸.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50번으로 갔습니다. 50번은 대소관계를 가지고 답을 해주세요. 제일 큰 녀석의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로그 A의 B 마이너스 1인가?
우리 지아는 지금 수면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네. 지아야, 네. 정신 차려. 자, 여기까지 이해된 거 맞죠? 근데 이 녀석의 값은 로그 a의 b분의 1인가? 이 녀석의 값은 로그 1 마이너스 로그 a의 b인가?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이 문제는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야. 어디에도 함수라는 말을 쓴 적이 없거든? 그런데 이 문제가 요구한 거는 y의 값은 미색값이 a가 되는 로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미색값이 a인 로그 함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고 하지 않았어?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고 하니까 이 함수는 증가함수인가? 맞나요? 네. 그런데 아니다. 그런 말 안 했다. 큰일 날 뻔했다. 이 사기꾼들 아니, 너무 당연하게 카스라인. 이러고 나가지고 니네 선생님 잘못 풀었어요. 답이 다른데요? 자, a는 0과 1 사이 있나요? 맞아요? 네. 네. 그럼 감소함수인가요? 이 점이 누구죠? 그런데 a를 대입한 게 누구라고요? a를 대입하면 1 나온다고요? 근데 b의 값은 a하고 1 사이 있니? 네. 그럼 b의 값을 대입한 함수 값은 여기네? 그래서 결론은 로그 a의 b는 양수긴 한데 1과 0 사이 있는 양수인가? 네, 이걸 그림 그려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림 그려가지고 0과 1 사이 있는 거 확인했는데 0과 1 사이 있는 숫자에서 1을 뺐으니까 음수인가? 그럼 마이너스 0. 몇? 이렇게 되겠네? 이건 양수니? 0. 몇? 그 다음 이 녀석의 값은 0. 몇 분의 1? 그럼 이건 1보다 클 것 같은데? 이 녀석의 값은 1에서 0. 몇을 뺐으니까 0. 몇? 이것도 0. 몇, 이것도 0. 몇이면 이거 두 개는 대소관계 따지기가 좀 까다로운데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거 구하라네. 그럼 제일 작은 거는 음수? 제일 큰 거는 1보다 큰 값?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거를 순서대로 쓰세요. 1번, 2번 순서대로 쓰는 걸 찾으래. 이게 제일 힘들어. 네,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넌 발견했다고? 자, 얘는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460. 460번으로 갔습니다. 나한테 20분이 있죠? 자, 여기서 잠깐 끊읍시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풀이할게요. 내가 보니까 지금 건이는 질문을 하고 있고 1위는 질문 안 한 거 보니까 1위는 안 풀었어 아직 여기. 네. 시단계까지 다음 시간에 풀어오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 뭘 하려고 하냐면 수학 2 아니다 미적분 1에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해요. 미적분을 펴보세요. 미분계수와 도함수가 몇 쪽이죠? 60쪽부터 네 됐습니다. 60쪽 오늘 뭘 설명해 주려고 하냐면 여러 번 설명을 들어야지 잘할 수 있는 거를 맛보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애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 편이어서 여러 번 설명을 해주거든. 극한하고 연속이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챕터가 함수의 극한, 두 번째 챕터가 함수의 연속이었거든.
세 번째 챕터가 이 책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야. 함수의 극한하고 연속보다는 더 어려운 내용이거든. 나 지금 개념 sen석을 폈어야 되는데 문제 sen석을 폈네. 에이, 필요 없어. 그냥 칠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이렇게 얇게 나오지? 이렇게 그림 하나 그릴게요. 이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입니다. 함수 위에는 점의 좌표가 a점과 b점이 있는데 a점은 x좌표 a라고 하려고 b점은 x좌표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델타 x라고 칭하는 게 있는데 델타 x라고 하는 건 a, b 두 점 사이에 x좌표 사이의 간격을 델타 x라고 하거든. 델타는 세모가 델타야. 그 다음이 여기가 함수한테 a를 대입한 함수값 fa가 될 건데 여기는 b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 fb가 되겠죠? 그럼 델타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여기 둘 사이의 간격의 값이 델타 y가 되겠네. 이해된 거 맞나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선생님이 니네한테 여기는 A점, B점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구할 수 있잖아. 기울기가 어떻게 구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통해서 구하나요? 그게 B-A분의 FB-FA죠? 이건 꼴랑 그래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죠. 이걸 이름을 붙였어. 이거의 이름이 A점과 B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이름은 두 점 사이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데 의미하는 거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그냥. 이건 아무 문제 없어. 그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B점 좌표와 움직이려고 하거든? B점 좌표는 움직이는 점, A는 고정된 점이라고 생각할게. 그럼 B점 좌표가 지금 왼쪽으로 조금 움직인다고 한다면 B점이 점점점 앞으로 가가지고 A라는 점이랑 겹쳐질 정도로 엄청 가까이 간다면 그럼 소문자 B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소문자 B의 값은 선생님 말이 B라는 점의 좌표가 A라는 점에 겹쳐질 정도로 엄청 가까이 간다면 소문자 B의 값은 소문자 A에 가까이 가겠네? 네. 당연한 말이죠? 델타 X의 값은 뭐가 될까요? 빵이 되겠죠? A 빼기 A가 될 테니까. 어렵지 않죠? 리미트 델타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얘기하는 중이야. 이게 B점이 A점에 가까이 갔을 때 발생한 일이거든? 그러면은 이 값을 델타 x가 빵으로 간다는 말과 B라는 눈금이 A 눈금에 가까워 간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인 것 같아. 델타 x가 빵이 되면 B는 A로 가는 거죠, 지금. 그때 오른쪽에 있는 값을 B-A분의 FB-FA로 쓰려고. 나 여기다 리미트밖에 안 달았는데 B점이 A점으로 가면은 델타 X는 빵으로 갈 거고 B라는 눈금은 A로 갈 거라서 양변에 리미트만 달아준 거야. 결론은 B점이 A점에 가까이 갔다는 게 그냥 결론이야. 이거의 이름을 이런 이름을 붙였어.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할 거야. 꼴랑 위에 거한테 리미트만 달았거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B점이 A점하고 일치할 정도로 가까이 갔기 때문에 아까는 AB가 떨어져 있을 때는 AB 사이 평균 배열의 의미는 두 점 사이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 기울기였거든? 근데 지금은 B점이 A점에 엄청 가까이 가니까 A점과 B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두 점 사이 기울기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다? 겹쳐져 있으니까. 근데 AB가 엄청 가깝다고 한다면 지금 선생님이 AB를 연결하는 선의 기울기가 이거였잖아. 그럼 B점이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는 좀 가팔라지는 건가? 근데 B가 A에 완벽하게 가까이 가면은 선은 접선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내 말 좀 이해되니? 네. 건이야, 너 지금 이해된 표정이냐? 자, 이해 안 된 포인트는 뭐야? 어디서 이해 안 됐어? 아, 선생님이 그래 눈으로 보여줬는데? 처음에 AB가 떨어져 있으면 요 선이 지금 AB를 연결한 선의 기울기잖아. 근데 B점이 A는 고정돼 있고 B가 앞으로 온 점, 그럼 점점 가팔해지는 거 아니냐고. 네. 점점 가팔해지다가 B라는 점의 좌표가 A랑 일치할 정도로 가까이 가면 그 선이 이 선이 될 것 같은데? 그 선이 접선이라고. B가 A에 일치할 정도로 가까이 가면 접선이야. 그럼 요게 위에 있는 1번 평균 배열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셈이 B라는 점이 움직인다고 얘기했잖아. 우리가 보통 A, B, C라고 쓰는 건 상수, X, T 이렇게 쓰는 걸 변수라고 얘기하지 않아? 달라지지 않는 거는 상수, 달라질 수 있는 건 변수라고 잡잖아. 그런데 지금 B점이 움직이는데 B라는 점이 움직이는데 알파벳 B를 사용하면 상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B라는 문자를 X라고 치환하려고 하거든? B라고 하는 문자를 X로 바꾸려고 해. 얘는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B라고 하는 문자 대신에 다 X라고 바꿔서도 같을 것 같은데? 이건 치환한 거니까 같은 식인 거잖아. 나 지금 B만 X로 둔갑시켰어? 같은 식이야, 본질적으로? 그럼 이것도 의미하는 게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네? 된 거 맞아요? 그런데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 더하기 델타 X로 쓸 수 있죠. 이 양만 하면은. 그러면 FB-FA라는 녀석의 값은 FB-FA의 값은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라고 쓸 수 있나? 나 B 대신 이거밖에 대입 안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보자. 리미트 B-A는 델타 X지. 그 B의 값은 A 더하기 델타 X죠. 그 B가 A로 간다는 표현과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죠? 나 한 개 한 개 니네가 지금 다 이해할수록 논리적 하게끔 다 설명하는 중인데 납득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쓸 때마다 아까는 B의 값을 쓰면은 이게 상수값 같으니까 변수로 X라고 치환했던 거고 지금은 세모 X, 세모 X 두 개 쓰기 싫어서 세모 X의 값을 H라고 쓰려고 해. 세모 X의 값을 H라고 쓰려고 해. 다 똑같은 식이겠네. 이 모든 녀석을 전부 다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것은 A라는 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해. 그런데 그 사과 떨어지는 거 관찰했던 아저씨 있잖아. 누구냐? 그 사람이 아이씨 그지 같아. 지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쓰기로 했어. F'A라고 얘기해. 이 모든 녀석의 값이 여기 있는 모든 녀석의 값을 뉴턴이라는 사람이 쓰기 졸라 귀찮아. 이렇게 쓸래. 이거의 이름은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불러. 그런데 이 모든 녀석은 다 알아야 되거든? 보자마자
맞아. 이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지? A에서의 순간변화였지? 이거의 이름은 미분계수였지? 여기는 모든 녀석은 다 똑같은데 그 중에 선생님이 요거만 주목을 해볼게. 이거 두 개는 똑같다고 했잖아 방금. 의미하는 건 다 A점의 접선의 기울기고.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가 단점이냐면 특정한 점 A점의 접선의 기울기만 표현해. 근데 선생님은 뭐가 궁금하냐면 사방팔방 여기 있는 모든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 궁금하다?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 다 궁금해. 그러면 숫자만 대입하면 바로바로 그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끔 함수를 알고 싶어. 그러면 A라는 녀석만, 여기 써있는 A라는 녀석만 X로 둔갑시키면 되지 않아? A만 X로 둔갑시키면 이건 A점의 접선의 기울기라며. 그럼 A만 X로 둔갑시키면은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로 A를 X로만 둔갑시키면 이건 임의의 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겠네. 이런 거 맞니? 이게 이 왼쪽 거 F'X의 이름이 F'X의 이름은 도함수야. 함수 fx의 도함수. 그런데 거기에 숫자를 대입하면은 이름이 미분계수. 숫자가 아니라 x가 들어있으면 이름이 도함수야. 이거 전체는 도함수의 정의라고 불러. 지금까지 공부하는 동안에 정의라고 하는 거는 말로만 표현했거든. 이등변삼각형의 정의 이웃한 두 변이랑 똑같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야. 정의는 처음으로 정의를 수식으로 표현해. 도함수의 정의는 엄청 중요해. 달달달 외워야 돼.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거의 기본적인 이론이거든? 처음 설명한 것부터 여기까지가 쌤은 옛날에 이거 다음날 종이 주고 나서 완벽하게 쓰고 하나라도 잘못 쓰면 체벌했던 시절에는 애들이 하루만 주면 완벽하게 터득해서 오거든? 근데 그 다음부터 체벌을 안 하니까 애들이 한 번 듣고 그냥 잊어버려. 방금 쌤이 너희들한테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설명했거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일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냐면 옆에 주변에 니네 오늘 스터디 카페 간 다음에 옆에 이걸 배운 적이 없는 애를 데리고 걔한테 하나씩 걔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면은 엄청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영상이 오늘 올라가겠죠? 지금 설명했던 거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이 3번, 4번, 5번, 6번 설명해 주면은 아 이런 거네 라고 납득하기 시작하거든. 처음은 뭐야 알파벳과 뭐 지렁이 같이 뭐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 번 들으면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이 돼. 일단은 이거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똑같이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숙제는 로그 함수 덜한 걸 해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시단계 포함해서. 잘 가세요.